정책 평가 부분을 발제히 말씀드릴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본부장 양창렬입니다. 들어가기 전에 먼저 이렇게 두 가지 정도를 먼저 정리를 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중소상인 정책 평가라고 했는데 정부 새로 시작한 지 이제 어제가 100일이었죠. 100일이 딱 됐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정책이 얼마나 이렇게 달성이 되고 실효성이 있었는가라는 부분을 평가하기에는 좀 이른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제시됐던 정권 초기의 어떤 과제라든가 발표됐던 내용들을 쭉 보면서 방향성을 한번 가늠해보고 앞으로 어떻게 중소상인 정책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고 다시 또 이렇게 논의를 해갈 것인가 하는 데 어떤 초점을 좀 맞추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정책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얘기를 했는데 사실 중소상인들의 정책보다는 그 전에 문재인 정부에서도 마찬가지였지만 엄밀히 말하면 특정 사안에 대한 어떤 문제들에 대해서 대응책을 세우기 위한 대책의 성질이 강합니다. 물론 다수의 일련의 대책들이 모여서 정책으로 이렇게 어떤 흐름을 갖기도 하고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그때그때 임기응변식의 대책들을 정책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제가 대책과 정책을 좀 구별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결론 부분에 가서 다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덧붙여 말씀드리면 중소상인 정책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주로 이렇게 중소상인 자영업자 소상공인 이렇게 용어들을 많이 혼용해서 사용합니다. 다만 이제 주로 이제 저는 여기서는 소상공인이라는 표현을 하고요. 특별히 구별할 필요가 있을 때만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기 전에 코로나19 팬데믹이 2년 정도 이렇게 지속이 되면서 우리 사회에서 가장 많은 어려움들을 겪었던 계층 중에 하나가 소상공인들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많은 대책들, 손실보상부터 해가지고 언론에서도 계속 얘기가 됐었고요. 그래서 대선을 거치면서도 대선 국면에서도 많은 어떤 공약들이 쏟아졌습니다. 가장 우리 지금도 다들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을 두 후보 간의 어떤 소상공인 공약 경쟁이라고 할 정도로 많은 것들이 쏟아졌고 50조 원 손실보상하겠다 이렇게 아주 좀 자극적인 그런 공약들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국정과제로 제시했던 소상공인 과제 정책들을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나왔던 게 역시나 손실보상이었습니다. 그 전에 어떤 그런 손실보상이 계속 이어져 왔지만 여전히 부족했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손실보상 얘기가 먼저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채무조정과 금융지원이었습니다. 채무와 관련돼서는 이후에 다른 발제자분께서도 말씀을 하시겠지만 소상공인들의 채무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을 거치면서 급격하게 많이 늘었고 그 전부터도 소상공인들의 부채, 채무 문제는 이미 가시적으로 드러날 만큼 큰 문제였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국정과제를 세운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선명하게 드러났던 게 소상공인들이 대부분 상가 임차인인데 임대료 나눔 제도를 시행하겠다 이런 그래서 임대료 경감 아니라고 그랬는데 공약에서는 임대료 나눔제 그러니까는 임대인과 임차인과 정부 간의 소상공인들의 임대료 이렇게 나누는 그런 정책들을 펼치겠다 했는데 그냥 이렇게 국정과정에서는 임대료 부담을 경감하겠다 이 정도로 그냥 얘기를 한 것 같고요. 구체적으로 제시는 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 경쟁력 제고나 디지털 전환, 민간주도 상권 회복 이런 부분들은 국정과제에서 제시한 소상공인들의 정책이라기보다는 그 전에도 이렇게 얘기됐던 것들을 다시 한번 반복한 게 아닌가 좀 눈에 띄는 어떤 그런 과제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공정거래 법 집행 개선을 통한 피해 구제 강화 이 부분인데요. 여기에서는 소상공인들과 가장 지금 현재 현안이 되는 정책으로 볼 수 있는 게 플랫폼 분야 거래질서 공정화입니다. 이것은 국회에서도 이미 법이 발의가 돼 있고 한데 그 전 정부 있을 때부터 발의가 돼 있고 한데 논의가 좀 지지부진한
그런 상태인데 또 하나 여기에 눈에 띄는 게 자율 규제입니다. 발제하면서 자율 규제 내지는 민간 주도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요. 자율 규제 방안, 이 규제는 필요 최소한을 하겠다. 이런 어떤 그런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납품단가 제각밖에 이건 주로 소공인들과 관련되어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조정협의 지금 현재 많은 논의는 되고 있고 뭐 조만간 뭔가 이렇게 성과가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이것도 하나의 국정과제에 제시했습니다. 그 피해 구제 이 부분은 다음으로 넘어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혁신 성장과 관련돼서 얘기 나온 것은 역시나 그 앞에는 민간 주도라는 말이 있고요. 소상공인들의 성장과 관련된 경쟁력 제고와 관련된 어떤 과제라든가 정책들은 꾸준히 얘기가 되어 왔습니다. 어떤 특별하거나 새로운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소상공인들에 대해서 지원이나 이런 것으로만은 계속 유지될 수 없다. 이제 그런 고민 속에서 나오는 것이겠죠. 그 다음에 성장제의 걸림돌 제거. 이것은 기업 승계제도 일부분인데요. 이것은 일부 중소기업들이 주장하는 건데 그렇게 소상공인들의 지금 현안 정책으로 과제로 볼 만한가 좀 이렇게 좀 의문이 있는 부분입니다. 이 나머지 어떤 것들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종전의 어떤 그런 과제들 쭉 이어왔던 것들을 한번 다시 정리해 본 것 같습니다. 그다음 불공정거래 기술탈취 관련된 분야에서 보면 이 부분은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어떤 사전적인 소상공인들의 보호나 지원이라기보다도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사후적인 어떤 대책들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국정과제를 수립하고 나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발표됐던 소상공인들과 관련된 정책이라고 볼 만한 발표 내용들을 시간 순서대로 한번 쭉 정리를 해봤습니다. 역시나 가장 먼저 나오는 게 소상공인 1인당 최소 600만 원 지급하기로 했다 해가지고 손실보상. 근데 이제 정확하게는 손실보전이라는 표현을 썼죠. 이 손실보전이라는 표현을 썼던 것은 결국은 소상공인들이 계속 얘기했던 요구하고 했던 소급 적용, 즉 손실보상에 관한 법 규정이 만들어지기 전에 어떤 피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소급해서 보상을 해줘야 된다. 영업제한, 영업금지는 그 전부터 훨씬 전부터 있었는데 그에 상응하는 어떤 보상들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소급 적용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소급 적용은 결국 이루어지지 않은 대신에 좀 애매한 새로운 용어 손실보전이라는 표현을 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가가 올라오고 하면서 비상경제, 대응 TF 회의도 있었고 이러면서 여기에서 소상공인들의 대책들을 논의는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나오는 게 역시 손실보상과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쭉 나오는 것은 역시 계속해서 손실보상에 관한 내용들이 쭉 나오고 나머지 부분들은 특별하게 새롭게 어떤 정책으로 제시됐다기보다는 기존에 있었던 정책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반복하는 그런 수준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7월까지 보면 대부분 손실보상과 관련된 6월 말까지 보면 다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나오는 것이 결국에 금융위를 포함을 해서 이쪽에서 나왔던 게 소상공인 부채를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가이드라인 정도를 제시하는 것으로 소상공인 정책이 사실 발표가 됐습니다. 크게 보면 한 두 가지 정도로 모아질 수 있습니다. 손실보상과 부채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로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3번에 보면 끝나지 않은 해프닝이라고 제가 이제 명명을 해봤는데요.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문제 이 부분은 굳이 정부에서 특별히 발표하지 않았는데 그리고 이제 어떤 시스템상의 문제로 해가지고 중단을 하긴 했는데 이걸 굳이 제가 여기다 포함을 시켰던 것은 규제 완화라든가 이런 어떤 정책의 흐름 속에서 던진 게 아닌가라고 하는 어떤 그런 문제의식에서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여기에 이렇게 발제 내용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은 국민 제한 시스템의 문제 때문에 중단은 했지만 언제든지 규제 완화의 큰 흐름 속에서 이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이라는 어떤 그런 제도는 어느 정도 손을 보기 위해서 무진장 예를 쓸 것 같다. 그렇게 되면 사실 지금까지 10년 동안 자리 잡았던 소상공인에 대한 어떤 상징적인 보호 정책 이 부분은 조금 약해지지 않을까라는 어떤 그런 우려를 해봅니다.
소상공인 정책에 대한 평가는 그래서 결국에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내용은 손실보상과 채무조정 정도로 그냥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손실보상은 안 할래 안 할 수 없는, 특히 이 부채가 급격하게 늘었고 뭐 900조, 1000조 가깝게 된다고 하는데 팬데믹 상황에서 더 많이 늘었고 영세한 소상공인들의 부채는 더 늘었고 하는 어떤 그런 문제들이 계속해서 한국은행에서 이걸 주요한 테마로 해서 계속 발표를 할 정도였기 때문에요. 대책이 안 나올래 안 나올 수 없는 그런 거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나마 조금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던 게 금융위에서 새 출발 기금 30조 원을 마련을 해서 채무를 단순히 상환하는 정도가 아니라 한계에 이르렀던 소상공인들의 채무를 좀 이렇게 탕감하는 것까지 제시를 했는데 아직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가지 못했고 더구나 사회적으로 이제 도덕적 해이 문제라든가 재원 조달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것들이 구체화되지 않으면서 조금 이렇게 지금 이제 흐지부지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좀 이렇게 탄력적으로 이렇게 이게 정책으로 자리는 잡지 못하고 있다, 이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이 대표적인 어떤 그런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 상징적인 소상공인 정책은 큰 경제 정책의 어떤 그런 것과 맞닿아 있기도 한데요. 민간주도 자율규제 이것을 계속해서 내세우고 있습니다. 정부의 어떤 그런 정책 기조와 방향인 것 같고요. 민간주도 자율규제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결국 소득 불평등이나 경제력에 있어서 어떤 집중을 더욱더 고착화시키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예를 들면 앞에서 봤던 대형마트 영업시간 규제를 완화하면 대형마트 3사, 다 재벌들이 거느리고 있는 대형마트 3사의 어떤 영업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만 인근 골목상권이라든가 소상공인들의 영업에는 결국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어려움만 더 주는, 그래서 민생과는 조금 반대 방향으로 가는 그런 어떤 흐름이 감지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맨 앞에서 제가 이제 대책과 정책은 좀 구별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결론을 대신하기 위해서인데, 지금 현재 나왔던 윤석열 정부의 소상공인 정책의 큰 흐름 속에서 가시적으로 보였던 것은 부채 문제하고 결국에는 손실보상 딱 이 두 개로 모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소상공인들의 차지하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차지하고 있는 어떤 그런 경제 분야에 있어서의 문제라, 그러니까 이 계층의 어떤 특징이라든가 이들의 어떤 그런 어려움들, 민생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이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들에 대한 고민들은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냥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부채가 늘었고 어려웠기 때문에 손실보상하고 채무조정하고 이 정도로, 즉 가시적인 어떤 특정 사안에 대한 문제 해결 대책을 하나 던지는 정도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속적인 정책은 기대하기 어렵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이제 뭐 자율규제라든가 민간주도 규제 완화 이런 흐름 속에서 소상공인들의 정책은 소상공인들의 보호라든가 지원 이쪽과는 거리가 멀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발제를 마치겠습니다.